강원도 상월길,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전 10시 반. 김서연 32세, 은 검은색 BMW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 서자 핸들을 꽉 쥐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오늘 오후 12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글로벌 IT 기업 너테크 본사에서 진행되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그녀의 소속 광고 대행사 크레이트원이 5년 만에 따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연간 계약이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스마트폰을 꺼냈다. 배터리 8%, 신호도 간신히 잡혔다. 진짜 왜 하필 오늘? 찬 바람이 블랙 정장 재킷을 뚫고 들어왔다. 하이힐이 자갈길에 푹푹 빠졌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발밑에서 들려왔다. 이 차 매뉴얼도 못 읽는 것 같은데요.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검은 작업복 바지에 먼지가 묻은 남자가 타이어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짧은 머리카락,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런데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누구세요?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서연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키. 그는 손을 청바지에 닦으며 살짝 웃었다. 근처에 살아요.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이준혁이라는 이름은 평범했다. 그런데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투가 묘하게 정중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괜찮아요. 이미 견인차 불렀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마지막 경고음을 울리며 꺼졌다. 완전 방전. 준혁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이 길은 견인차가 와도 최소 3시간은 걸려요. 여기서 서울까지는 더 걸리고요.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여기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는 손으로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가리켰다. 작은 마을, 오래된 기와집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서연은 어린 시절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엄마와 살던 날들을 떠올렸다. 엄마는 식당 설거지로 생계를 꾸렸다. 서연은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새 공부하고 서울로 올라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그 시골 냄새를 그대로 풍기고 있었다. 그럼 집에 가보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재킷, 하이힐,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초조함. 중요한 약속 있으시죠?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건 제가 엔진 좀 봐드릴게요. 공짜로요. 공짜라는 단어가 서연의 신경을 긁었다. 그녀는 도움받는 게 싫었다. 5년 동안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올라왔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준혁은 이미 보닛을 열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연료 펌프 문제 같아요. 아니면 릴레이, 전문 장비 없인 못 고쳐요. 서연의 시야가 흔들렸다. 5년. 그녀가 이뤄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준혁이 갑자기 말했다. 제가 서울까지 태워드릴게요. 서연이 멍하니 그를 쳐다봤다. 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둔 낡은 쌍용 렉스턴을 가리켰다. 범퍼는 여기저기 긁히고 사이드미러는 색이 달랐다. 제어 자로요. 준혁이 작게 웃었다. 고급은 아니지만 잘 달려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약속 늦어요. 가장 무서운 건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이었다. 서연은 목이 메었다. 돈 원하세요? 준혁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다. 아니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가 돌아서려 하자 서연이 다급히 불렀다. 기다려주세요. 준혁이 멈춰 섰다. 서울까지 얼마나 걸려요? 40분 정도요. 교통만 괜찮으면. 서연은 죽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텅 빈 길, 배신한 차.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남자. 타겠습니다. 준혁은 미소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출발할게요. 그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이 서연의 가슴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배려해주는 느낌이었다. 트럭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흙냄새와 소량,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준혁이 시동을 걸자 낮은 엔진 소리가 울렸다. 어떤 회사 가세요? 네오테크 본사요. 아마 모르실 텐데. 준혁이 살짝 웃었다. 알아요. 서연이 그를 흘깃봤다. 아는 분이 계세요. 그냥 뉴스에서 봤어요. 트럭이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손잡이를 꽉 쥐고 창밖을 봤다. 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서연. 예쁜 이름이네요. 저는 이준혁. 평범한 이름, 평범한 말투.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항상 길가에 서 있는 여자들 태워주세요. 준혁이 작게 웃었다. 스트레스 받아서 기절 직전인 사람만요. 서연이 그를 노려봤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트럭이 고속도로에 올라탔다. 준혁이 다시 물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럼 꼭 성공할 거예요. 서연은 처음으로 오늘 아침 이후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교통체증이 심해졌다. 11시 45분. 서연의 손이 떨렸다. 늦을 것 같아요. 준혁이 차선을 바꾸며 말했다. 숨 크게 쉬어요. 아직 시간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11시 59분. 너테크 본사 주차장 입구.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서연은 가방을 챙겨 뛰쳐나갔다. 정말 감사해요. 준혁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잘할 거예요, 서연 씨. 그녀는 그의 눈을 한번 돌아봤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건물 안으로 달렸다. 엘리베이터, 복도, 회의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었다. 팀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가셨어요. 5분만 더 기다렸으면. 서연의 다리가 풀렸다. 모든 게 끝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다. 세상이 너무 밝고 날카로웠다. 실패라는 단어가 목구멍을 조였다. 세어연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 준혁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왔다. 늦었어요. 다 끝났어요. 준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한 번의 미팅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모레 오세요. 우리 업계는 한 번 실수하면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은 조용히 벤치로 이끌었다. 5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5년은 사라지지 않아요. 차가 고장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터져 나오는 웃음과 눈물을 함께 흘렸다. 준혁이 핸드폰을 꺼냈다. 이메일 보내요, 지금. 핸드폰이 제꼈어요. 그가 이미 초안을 작성해 놓고 있었다. 정중하고 논리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문장.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이거 당신이 쓴 거예요? 그냥 제안이에요. 그녀는 조금 고쳐서 보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내일 오후 2시로 재조정했습니다. 실망시키지 마세요. 서연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재조정됐어요. 준혁이 살짝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요. 서연이 그를 바라봤다. 평범한 시골 남자가 아니었다. 말투, 태도, 이메일 문장. 모든 게 달랐다. 저녁 제가 샀겠습니다. 준혁이 눈썹을 치켰다. 저녁? 오늘 하루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용한 대로요. 그들은 강남 뒷골목 작은 한정식집으로 갔다. 나무 테이블, 따뜻한 조명, 된장찌개 냄새. 준혁이 의자를 빼주었다. 서연의 가슴이 다시 떨렸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는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다. 서연이 임포스터 신드롬을 털어놓자 그는 가볍게 웃지 않았다. 나도 가끔 그래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하고. 서연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질 때쯤 서연이 물었다. 준혁 씨, 진짜 누구세요?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곧 말할게요. 서연은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다음 날 너테크 회의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말이 점점 힘을 얻었다. 자신감이 돌아왔다. 프레젠테이션 중간 문이 열렸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 남자가 중앙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다. 팀장님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돌아봤다. 착활 수제, 양복을 입은 이준혁. 완벽하게 맞춘 옷, 단정한 머리, 차가운 자신감. 팀장님이 소개했다. 네오테크 대표이사 이준혁입니다. 서연의 세상이 갈라졌다. CEO. 그녀가 5년 동안 꿈꿔왔던 그 사람. 준혁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다. 서연 씨, 미리 말하고 싶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교진말이었네요. 준교한 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싶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날 속였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도 당신한테 속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회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준혁이 말했다. 당신의 기회가 최고였어요. 우리 회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동정심이라면 안 돼요. 준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동정심이 아니에요. 당신이 뛰어나서예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머지는 당신이 준비됐을 때 얘기해요. 그리고 나가버렸다. 서연은 건물을 빠져나와 한강변으로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지 마세요. 준혁이었다. 이제 그만해요. 그는 거리를 두고 섰다.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당신이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물이 흘렀다. 난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지금부터 솔직할게요. 당신을 길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빠졌어요. 당당하고 포기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모습에. 그게 내가 찾던 사람이었어요. 서연이 그를 봤다. CEO. 낯선 남자. 차를 고쳐주던 사람. 웃게 해준 사람. 거짓말한 사람.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다. 다시 시작한다면 숨기는 거 없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없어요. 그냥 우리 둘만. 서연이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아, 나도 그래요. 그녀가 눈을 감고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고 진심이었다. 준혁이 그녀를 안았다. 한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깨진 길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더 단단한 땅 위를 걷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나 직함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끔 삶은 예상치 못한 길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주고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가면을 벗기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여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숫자 100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 당신이 있는 나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